안녕하세요. 얼굴에 읽어주는 홍 원장입니다. 댓글로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비개방 코 수술을 안 하시나요? 코 및 절개선이 부담스러워서요. 아니면 수술법을 개발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원장님은 뭔가 비개방도 좀 다르고 신박하게 잘 하실 것 같아서 문의드려 봅니다. 크크크. 이분이 제 2년 전 심정을 읽었나 봅니다.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제가 12년 전 비개방 수술을 하다가 왜 중단하고 안 하게 되었는지, 두 번째는 2년 전 비개방 수술 기술을 다시 꺼내서 새롭게 바뀐 기술을 적용해서 다시 개발을 하다가 왜 중단하게 되었는지요. 제가 코 수술을 배워온 여러 스승님 중에서 최고로 치는 제 수술에 가장 강한 영향을 끼친 분은 비개방 수술 전문의십니다. 델리버리 테크닉이라 하죠. 여기서 델리버리란 말은 배달, 즉 택배, 뭔 말이냐면은 비주 절개를 하지 않고 수술하는 코의 구조를 외부로 꺼내서 수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구조가 코 속에 있으면 시야가 어렵고 완벽한 대칭적인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끝이 조그만 비대칭이 되어도 요새 사람들은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기본 수술 개념은 이렇습니다. 비주 절개를 하지 않지만 코 속의 절개선이 양쪽으로 더 길게 넣습니다. 그리고 코의 피부를 넓게 박리해서 최대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서 코의 피부를 들어서 한쪽으로 치웁니다. 그리고 양쪽 합이 같게 날개 연골을 한쪽 콧구멍으로 몰아서 외부로 빼냅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비스듬히 내려가서 비중격을 찾아서 비중격 연장술을 하게 되죠.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양쪽 날개 연골을 모아서 올리고 추가 연골을 올려서 코끝을 완성한 다음에 중앙으로 다시 이동시킵니다. 이 정도로 수술하게 되면은 코끝 피부는 왼쪽으로 완전히 치워지게 됩니다. 특히 비주 박리가 중요한데 절개선은 넣지 않지만 비순각을 따진 밑둥까지 철저히 박리해서 헐렁헐렁하게 만들어서 중앙으로 이동시킨 코끝에 코 피부를 태웠다 올렸다 하면서 전체 코끝의 모양과 방향을 정확히 봅니다. 그래서 승하차, 그것도 델리버리의 일종이죠. 그래서 델리버리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극악의 좁은 시야에 극악의 난이도와 스킬을 자랑하는 아주 아티스틱한 예술적인 수술입니다. 지금부터 12년 전인 2014년 9월 7일 매부리가 있고 코끝이 푹 꺼져 있습니다. 복코도 꽤 심합니다. 코뿔 축소도 해달라고 했지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수술 2일째인 9월 9일 약간의 붓기는 있지만 멍붓기가 거의 없고요. 비주에 흉터가 전혀 없는 것이 눈에 띌 겁니다. 수술 7일째인 9월 14일 붓기도 많이 없고 매부리도 안 보이고 코끝이 많이 올라간 모습입니다. 제가 12년 전에는 이렇게 통칭 말하는 비절개로 코 수술을 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하다가 왜 안 하게 되었는지 중단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출혈이 많다. 최대한 보면서 혈관 피해서 박리를 하려고 하지만 못 보고 박리할 때도 많습니다. 수술 중에 피가 잘 안 보이는 데서 확 날 때가 좀 있습니다. 두 번째, 비주의 절개선이 없을 뿐이지 속의 양쪽 절개선 훨씬 더 길다. 코 피부를 치우고 날개 연골을 반대편 콧구멍으로 빼내야 돼서 이동거리가 커서 절개선 총합 길이가 훨씬 길고 연골 손상도 좀 더 많습니다. 이쪽으로 완전히 빼야 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비중격의 수술의 시야가 극악이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시야가 급격히 나빠져서 트러블이 생길 확률이 많아진다. 그리고 시야상 중앙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세워서 비중격 보강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중앙으로 세웠을 때 한쪽으로 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기울어 있는 비중격을 보강 교정한 경우에도 에러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네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코 피부를 밀고 연골을 당겼기 때문에 원래 누구나 비대칭이 있거든요. 그 비대칭을 정확히 못 보는 문제가 큽니다. 연골을 이렇게 꺼내보니까 이렇게 대칭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슉 넣고 보니까 자꾸 코끝이 휘고 이렇게 빙그로 돕니다. 휜 것은 원래 휜 코가 많으니 그럴 수도 있지만 코끝이 회전한 경우는 조금만 돌아도 대번에 눈에 띕니다. 이리 뜨고 저리 떠가지고 교정이 되면 다행인데 나중에 실 놓고 원래도 돌아가면 그게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아무리 수정해도 안 돼서 결국 코를 열고 다 풀고 모양을 보았더니 이건 줄 알았더니 이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교정한 경우도 꽤 되었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1차 올렸고 그거 휜 거 수정한 또 한참 여기저기 떴는데 다 빼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올리니까 원래 그냥 연 것보다도 연골 손상이 한참 더 심해가지고 내가 연골에다가 도대체 뭔 짓 하는 거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2년하고 비개방 수술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부 개방형으로만 진행합니다. 그 대신 코 밑에 흉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보통 6세로 나일론을 쓰는데 자국을 안 내려고 각막을 꼬맬 때 쓰는 눈에 잘 안 보이는 9제로 나일론으로 봉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술 다 다음날 이틀째 코 밑 흉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봉합해 놓으면 흉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술 7일째 실밥을 뽑은 직후의 모습입니다. 확대 시야인데 방금 실을 뽑았는데 자국이 안 보이죠. 이렇게 코 밑 흉터에 신경을 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재작년에 제가 기술적으로는 더 올라갈 데가 없다. 띨띨해. 맨날 똑같은 수술을 할 수는 없으니 새로운 개념으로 비개방 수술을 완성해보자. 프로젝트 기간은 1년 반 정도면 되겠지. 그래서 새로운 수술기구도 사고 12년 전에 하던 대로 비개방 방리를 처음에는 30% 하고 열어서 확인하고
그 다음은 40% 진행하고 또 다시 열어서 확인하고 나중에는 80%까지 박리 진행하고 열어서 확인하고 하는 작업을 2달간 했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기초적인 준비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중단하게 되었을까요? 사부님 병원에 오래간만에 놀러가서 간만에 비개방 코수술 델리버리 테크닉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 재수술이었는데 시야가 잘 안 보이시는지 그날따라 좀 힘들게 수술하셨습니다. 박리도 평소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리고 좀 어렵다가 느껴질 때쯤 이전 수술이 비중격으로 추정되는 것이 빠졌습니다. 보통 비중격을 이렇게 빼가지고 L자 기둥을 남기고 옆에 이렇게 올리거든요. 이거 재수술할 때는 20대인 비중격 조각만 빼내고 남은 L자 기둥을 보강해서 재수술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중격 조각과 L자 기둥이 동시에 빠진 겁니다. 빼낸 비중격을 체크하시던 사부님이 갑자기 내 눈을 이렇게 보셨는데 저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슴 연구를 채취했으니까 복구는 잘 하셨을 텐데 저도 제 병원이 수술이 있어서 끝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지금의 현재 수술 기술을 비개방 수술로 변경, 업그레이드 하려는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부님보다 훨씬 더 깊숙이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것도 넓기가 아니고 훨씬 좁게, 시야는 더 극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비개방 수술로의 전환 프로젝트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홍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